악재를 볼 때요, 이게 기업의 이익이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건지 일시적이고 또는 대외적인 변수인지 이 두 가지를 꼭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테슬라를 지금 분할 매수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안녕하십니까, 머니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김태홍이라고 합니다. 그로스힐 자산운용의 대표이사고요. 저희 회사의 철학은 고객의 수익을 예측 가능하고 안정하게 운영하는 게 저희 철학입니다. 미국에는 빅테크라고 하는 다른 나라들이 못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들이 포진해 있기 때문에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죠. 그리고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다 이 산업의 혁신을 끌고 가고 있는 회사들이고, 아마존도 클라우드 서비스의 세계 1위이고 테슬라도 자율주행이나 전기차의 세계 1위이고, 이런 식으로 세계의 혁신을 끌고 가는 기업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의 미국 시장은 꾸준하게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통계를 봐도 미국 시장이 한국 시장보다 유리했어요. 뭐냐면은 한 30년 동안 미국 시장 오른 해가 있고 빠진 해가 있잖아요. 오른 해가 80%로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30년 동안 빠진 해는 20%밖에 되지 않아요. 반면에 한국 같은 경우는 70%가 오른 해, 30%는 빠진 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빠지는 해에 잘못 들어가더라도 S&P 500 기준으로는 미국 시장은 2년 안에 항상 신고가가 났습니다. 굉장히 탄탄한 시장이다. 조금 아쉬운 거는 최근에 미국 시장이 한국 시장보다 하락이 큰데 고생을 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기업은 기업 실적이 조금만 나쁘다고 해도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거든요. 근데 미국 기업은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시가총액 상위 10위 정도는 괜찮은데 그 외에 아스탁에 있는 기업들이라든지 지금 실적이 좀 아직은 안 나오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상장이 돼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은 지금처럼 금리가 올라가고 경기가 조금 둔화되면은 조금만 실적이 안 좋아도 굉장히 급락을 해요. 그러니까 그 변동성 자체가 어마어마합니다. 그게 좀 조심하셔야 될 점이고요. 저희가 한국 기업들은 저희가 잘 알잖아요. 예측도 가능하고 제품도 많이 쓰고 이래서 이해도가 높은데, 미국 기업들은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변방에 있거나 우주산업이라든지 수소산업이라든지 이런 테마는 있는데 실적이 없는 기업들은 각별히 좀 조심해서 투자를 하셔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총 상위 기업 중에서 낙폭과대 종목 이런 쪽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상한가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29% 이상 안 빠지고 이렇게 이제 딱 리밋이라는 게 있어서 더는 못 팔게 만드는데, 미국은 그 제도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80~90%도 빠질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변동성이 더 크게 나오는 거고요. 한국 주식이 좋은 점은 바로 옆 동네 사는 사람들이니까요. 저희가 잘 알아요. 어떤 기업은 뭐를 하고 만약에 환율이 어떻게 되고 또는 유가가 어떻게 되면은 이 기업이 실질적으로 이게 더 좋아지거나 나빠지겠구나, 이런 것들을 잘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투자를 하실 때 잘 아는 기업, 판매가 잘 될지 안 될지를 예측할 수 있는 기업들을 위주로 투자를 하시면 불안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하다못해 성장이 좀 적더라도 하이트진로, 롯데칠성 이런 회사들이 우리가 맥주를 많이 먹는지 안 먹는지 저희가 알잖아요. 11시, 12시까지 술을 먹는데 그 전에 먹던 것보다 많이 먹고, 그 다음에 원재료 가격이 올라와서 뉴스도 다 나와요. 소주 가격 8% 올리고 맥주 가격 8% 올렸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피부로 체험하고 소비하고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경쟁력이 어느 정도인지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장의 메커니즘 자체가, 한국 기업들은 수출 기업이 굉장히 많아요. 핵심 소재, 원재료 이런 것들이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 클라이언트 기업들이 대부분 빅테크의 그 5인방들입니다. 예를 들어 테슬라라든지 아니면은 아마존이라든지 구글이 앞으로 핵심 기술로 미래에 뻗어나갈 때 한국에 소재가 없으면 반도체나 이미진 센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압도적으로 세계에서 탑 아니면 1등이에요. 이런 기업들이 없으면은 미국이 미래로 갈 수가 없어요. 테슬라의 자율주행도 TSMC는 한국이 없으면은 못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핵심 공급망의 밸류체인 안에 들어있다. 다른 나라에는 없어요. 일본에도 없고요. 독일, 프랑스 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미국의 성장률을 많이 쫓아갈 수 있는 핵심 기업들이 있다는 거 첫 번째. 두 번째, 경기가 지금처럼 안 좋아지면은 환율이 원화가 막 약세로 가면서 외국인이 팔잖아요. 이러면은 이머징 국가들은 그게 한정없이 그냥 어디까지 갈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지금 한국 기업들이 1분기 실적이 좋았고 2분기 실적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환율이라는 메커니즘이 우리가 수출을 했을 때 들여오는 돈들이 자연스럽게 더 많아지는, 그래서 기업 실적이 더 좋아지는 버퍼링 역할을 합니다. 거를 거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은, 미국 기업을 사시더라도 꼭 보셔야 될 건 이익이 나는지, 그 다음에 이익이 안 나는 회사는 그 PSR이라고 해서 매출액을 시가총액으로 나눠가지고, 그래서 그게 몇 배냐 이렇게 보는데 30배 넘는 건 절대로 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이익도 안 나는데 고평가를 많이 줬던 그런 기업들이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물가가 높아지고 유동성이 축소될 때는 밸류에이션이 나오는 기업들을 봤으면 좋겠고, 최소한 PER 기준으로는 한 30배 미만, 미국이 PER이 평균 한
한 15배에서 25배 사이에서 움직였는데 하락하기 전까지 한 23배에 있었고 지금은 17배까지 떨어졌습니다. 17보다 높더라도 애플이라든지 아마존이나 이런 기업들은 약간 더 높더라도 충분히 사가지고 가야 장기 투자해야 되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빠질 때마다 조금씩 더 적립식 하듯이 애들이 아직은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입니다. 근데 저희가 3, 4년 전부터 그런 주식들을 계속 사줬어요. 그리고 알만한 거 5개 주고서 본인들이 고른 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구글을 골랐고 하나는 테슬라를 골랐더라고요. 어차피 10년을 보고서 가져가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안 좋을수록 절대 망하지 않을 기업, 고성장을 할 수 있는 게 예측이 되는 기업, 이런 기업들의 정성적인 기준을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정량적인 기준들은 다 기업 실적과 뭐 밸류에이션 정도인데 항상 사시기 전에 이제 점검하시는 이런 포인트로 가야겠죠. 자녀분들이 금액이 상관이 없죠.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적립식으로 돈 있을 때마다 조금씩 사면은 나중에는 대학교 학비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년 말부터 좀 한국 주식이 올해는 날 거다. 왜냐하면 미국은 작년에 거의 27% 올랐고 한국은 4%밖에 못 올랐는데 아시아 쪽은 돈을 푸는 사이클에 들어갔고 특히 중국, 그다음 미국은 돈을 다시 회수하는 단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미국이 불리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지금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스닥이 고점 대비 30% 빠졌고 우리나라 코스닥은 고점 대비 17%밖에 안 빠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좀 더 유리한 기업이 많긴 해요. 많긴 하고 실적도 미국보다 조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2분기에도. 그래서 이제 저는 한국 주식을 먼저 추천을 하고요. 한국을 먼저 6, 그 다음에 미국은 뭐 3, 40 뭐 이 정도로 조금 줄여서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미국도 옛날 같으면은 ETF를 사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아니면은 종목들을 쭉 펼쳤잖아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종목수를 오히려 줄여서 시장이 나쁘면은 우량주도 같이 많이 빠져요. 테슬라도 많이 빠졌고 뭐 디즈니도 많이 빠졌고 많은 기업들도 많이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몰랐던 주식, 클라우드 서비스 한다, 바이러스 백신을 한다 뭐 이런 기업들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기업들 모르는 거에서 줄여서 빅테크들을 살 수 있는 그런 거는 이제 한국하고 기대 수익률이 비슷하게 나올 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한국 주식은 이제 업종으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게 이제 2차전지 소재입니다. 그래서 2차전지 소재는 저희가 1년 내내 추천을 뭐 했었던 건데 그런 기업들의 증설이 언제 끝나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올해도 작년에 30% 증설했는데 올해 60% 증설하고 내년도 60% 증설하고 해서 3년 동안 한 3배에서 4배 사이 증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증설이 끝날 때마다 그게 매출로 잡히고 수주가 15조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수주가 취소될 가능성도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세계 1, 2, 3등의 회사들, 테슬라 포함한 회사들이 다 2차전지 소재를 필요로 하는데 그러니까 수주를 준 거죠. 그걸 가지고서 증설을 계획한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증설이 이제 끝나가는 그 시점, 그래서 이 성장률이, 매출의 성장률이 피크하는 시점까지는 이런 기업들은 들고서 장기 투자로 꼭 가셔야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대표적인 것들을 2차 전지를 말씀드렸는데 소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셀 업체가 잘 아시는 SK온이라든지 LG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삼성 SDI 이런 기업들이 이게 셀 업체고 소재 업체는 양극재, 음극재를 만드는 그런 회사들이겠죠. 그런데 그 이유는 셀 업체들은 더 늘어나요. 그래서 막 경쟁사가 생겨요. 노스볼트도 들어오고 테슬라도 직접 하고 막 한답니다. 그런데 양극재, 음극재는 화학 기반의 소재거든요. 화학 재료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새로운 기업들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들어오더라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래서 기존의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받아서 증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이클들을 좀만 이제 보시다 보면 뉴스를 보셔도 좋고 뭐 하면은 찾으실 수 있고요.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는 지금 업황은 좋진 않아요. 바닥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반도체는 굉장히 빨라요. 매출하고 이익이 나오기 6개월 전부터 주가가 바닥을 치고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지금 지지부진한 이유는 2분기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중국이 락다운 됐고 중국에서 뭐 생산하고 소비해야 되는데 그게 잠시 멈춰 있는 이런 상황이면은 당연히 노트북이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나중에 사도 되잖아요. 더 쓰다 사도 되기 때문에 잠깐 둔화되는 건 누구나 알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테크 기업들, 소비재 기업들이 많이 빠진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도 12월 말을 봐야 되는데 그때는 지금보다는 훨씬 나아지는 상황이 될 것 같고 중국도 이제 상해 봉쇄가 거의 끝났잖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소비가 좀 늘어날 때 좋아질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은행가처럼 금리 올라갈 때 예대 마진이 늘어나는 그런 업종도 있고요.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들을 체크해서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모르는 분이 없으니까 아주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테슬라가 훌륭한 거는 자율주행을 하려면은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야 돼요. 자율주행을 하면서 쌓인 데이터들이 많아야 안정성이 테스트돼야 그게 드라이버가 손을 안 잡아도 운전을 계속 할 수 있는 지금 사실 자율주행 했을 때 사고율이 거의 10분의 1로 떨어졌어요.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자율주행 모드로 했을 때가 훨씬 더 안전하다는 얘기죠. 그건 이제 구글의 웨이모도 같은 데이터를 내놓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제 구글이 왜 망했냐. 걔네는 차 한 대 돌리는데 1억 정도가 들어오면서 차를 테스트용으로 해서 직접 돌린 거고, 테슬라는 이제 훌륭하다고 말씀드린 게 소비자한테 돈 주고 팔고 소비자가 오케이 하면은 데이터들을 갖다가 다 자기네 서버에 저장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돈 받고 데이터를 모은 거죠. 구글은 이제 돈 자기네가 내면서. 그런 큰 차이가 있고 데이터도 가장 많습니다. 팔린 차가 100만 대가 넘으니까요. 자율주행이라는 세계가 한 3, 4년 뒤 뭐 이렇게 오게 되면은 제일 앞서 있을 거예요, 여전히. 그냥 전기차 배터리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율주행이 이제 돌아오게 되면은 거기서부터는 할 게 많죠. 팔아먹을 게 굉장히 많아지죠. 출퇴근하는 많은 사람들이 지구상에 있을 텐데, 특히 미국 같은 경우 차에서 1시간에서 1시간 반을 보낼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출퇴근하는 1시간, 1시간 반을 새로운 소비의 시간으로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율주행하는 동안은 엄마가 유치원까지 안 보내줘도 되기도 하고, 직장 다닐 때 유튜브 더 봐도 되고, 게임을 해도 되고, 공부를 해도 됩니다. 그거를 그 차 안에서 소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다 또 많은 걸 팔아먹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테슬라가 결국은 이제 뭘 팔지를 잘 생각을 하면은, 테슬라가 지금은 빠지지만 또다시 모멘텀을 가질 수 있는 기업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테슬라가 빠지는 이유가 한 3-4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펀더멘탈한 거는 상해 기가 팩토리에서 차량을 생산하는데 상해가 이제 락다운이 됐고 지금 거의 풀려가고 있는데, 그거의 영향이 컸었죠. 악재를 볼 때요, 이게 기업의 이익이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건지 아니면은 일시적이고 또는 대외적인 변수인지, 이 두 가지를 꼭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테슬라를 지금 분할 매수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두 번째에 속해요. 왜냐면 차의 경쟁력이 떨어지거나 차가 안 팔리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상해는 락다운은 2분기 일시적이지만 3분기는 다 돌아서잖아요. 2분기 빠지는 건 당연하고 3분기 돌아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로 더 큰 이슈들이 수급 이슈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또 트위터를 사겠다고, 그 돈이 어디 있습니까? 저 주식 팔아가지고 사야 되니까 기존에 이제 테슬라 주주의 주식을 파니까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죠. 이것도 사실은 지나가는 이슈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일론 머스크의 뭐 성추행 스캔들 뭐 이런 것까지도 이제 요새 나오고 이런 게 있으니까 대부분의 악재들은 센티먼트나 지나가는 이슈다. 그리고 기업의 핵심 경쟁력을 건드리거나 그게 약화됐느냐, 이 부분은 전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랑 일론 머스크랑 무슨 얘기를 했나 봤더니 엄청 싸우고 있더라고요. 트위터에서도 싸우고 언론 인터뷰할 때마다 티격태격해서 저격을 하던데, 빌 게이츠가 이제 공매도를 한 게 시발이 됐는데 그때는 테슬라가 조금 PR이 100배가 넘었었어요. 고평가됐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빌 게이츠가 이제 공매도를 하니까 이제 그거를 알게 되면서 그때부터 배가 나왔는 이런 인신공격도 하고, 일론 머스크가 각종 공격을 했어요. 예. 음모론도 제기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트위터 인수하면서 거기서 이제 또 확대가 됐는데,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언론의 자유와 같이 발언의 자유가 있어야 되는데 트위터는 정치적인 얘기는 삭제하거나 인위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나는 그걸 못 참겠다라고 해서 이제 한 거고, 빌 게이츠는 완전히 다른 얘기를 했어요. 가짜 뉴스가 너무 많다. 백신을 맞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식의 뉴스를 냈을 때도 있고, 많은 국민들을 호도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제가 볼 때는 성향이 그런 것 같아요. 빌 게이츠는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 지 벌써 17년이 넘었었고, 마이크로소프트를 전 세계 PC를 독점을 했기 때문에 번 돈을 나이가 들어가면서 환원을 하려고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네이션을 해가지고 기금을 조성하고 불쌍한 사람들 돕고 백신 개발하고 이런 쪽에 자기 돈을 쏟아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을수록 이제 그런 거죠. 돈이 많으면 뭐예요? 100조 있으면 뭐합니까? 존경을 받고 돌아가실 때 나는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역사책에 줄 하나 남고 싶은 게, 사람이 나이가 들고 그럴수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는 반대의 길을 택했어요. 일론 머스크는 자기가 존경받고 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기를 원하는데, 결과는 똑같지만은 이 사람은 더 보여주면서 쇼맨십도 강하고 혁신적인 거를 만들어내면서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다. 그 다음에 환원을 하겠다. 이런 식의 전략을 짜고 있거든요. 우주 사업을 한다든지 트위터를 인수해서 방향을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젊어서 그렇다고 생각이 들고, 일론 머스크도 나중에 정신 차리겠죠. 네. Z세대와의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그럴 수 있죠. 일론 머스크가 현재 세대인가요? 그렇진 않죠. 나이가 많죠. 지금 50대인데 50대 중반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제가 나이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젊은 거죠. 빌 게이츠에 비하면. 특별히 테슬라에 대해서 과장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끊임없는 의심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워낙 야망이 많다 보니까 또 다른 사업을 벌리면 어떡하지? 테슬라에 집중하면 좋을 텐데, 주주들 입장에서는 자기 지분율이 계속 낮아지면서 약간 소외시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리고 테슬라의 자본을 가지고 아직은 투자가 더 많이 들어가 있는 우주산업이나 이런 데 가는 거 아닐까? 의심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가버넌스 리스크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아무리 일론 머스크가 뛰어나다 하더라도 좀 예측 가능한 그러한 정책을 했으면 좋겠고 주주 환원도 많이 하면 좋겠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투자자들은. 그런데 아직까지는 오너십이 강한 회사다 보니까 테슬라 자체의 방향이 일론 머스크의 생각에 많이 좌지우지 된다. 이런 부분이 약점은 분명히 맞습니다. 반면에 강점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기업은 주주자본주의가 굉장히 팽배해 있고 미국의 기업의 거의 90% 이상은 다 금융자본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ETF 자본이라든지 블랙락이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이 대부분의 기업들을 다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번 거의 90%를 다 주주 환원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신흥 부자들, 베조스라든지 애플의 팀 쿡이라든지, 팀 쿡이야 물론 이제 후계자긴 하지만은 오너십이 강한 회사들은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성장을 굉장히 크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오너가 할 수 있는, 창업자가 할 수 있는 그 창업가 정신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투자를 더 하지 이렇게 주주 환원만 하진 않죠. 그래서 이제 그런 장단점은 있다고 보입니다. 네. 테슬라는 아직 리스크는 있으니까요. 지금 뭐 급하게 한 번에 다 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갖고 계시면은 돈 생기시면은 조금씩 분할 매수하는 게 제일 안전한 전략입니다. 단가를 낮추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이익 증가율이 한 250% 정도 되더라고요. 22년에. 내년에는 한 40%에서 50% 사이로 좀 둔화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높은 성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밸류는 얼마가 됐느냐? 이미 100배에서 이제 많이 떨어져가지고 55배까지 떨어졌어요. 지금 그 정도의 성장률을 가지고 있는데 미국에서 55배면은 비싼 주식이 절대 아닙니다. 이제 싼 영역까지 들어가기 시작을 했고요. 분할 매수를 추천드립니다. 예. 테슬라 오르는 시점은 중국 영향이 좀 없어지는 3분기부터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긴 샀어요. 근데 좀 뒤늦게 샀습니다. 좀 빠졌을 때 샀는데 손해는 보고 있지만 저희 애들은 좀 일찍 사가지고 좀 장기로 가져갈 생각입니다.